그래서 LNG 추진선이나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거, 결국엔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원래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이죠.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군함이 굉장히 적고 추가적으로 조선업황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앞서서 여기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였는데 최근에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34분기 흑자 전환 전망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 전환을 완전히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닌 TSMC라고 하는 엄청나게 걸출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TSMC에다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는 물량이 넘어오지 않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빅테크, 뭐 구글 같은 경우도 TPU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뭐 AI6라든지 이런 칩들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객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거의 없었다라는 표현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걸출한 기업들을 레퍼런스로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은 늘어날, 가동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엄청나게 적자가 났었던 부분에서 적자 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과정에 놓여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뭐 저는 3분기도 좀 어렵겠지만 4분기에는 그래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게 고수익 제품도 맞기는 하고요. 하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1분기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늘어난 것은 HBM 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디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디램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많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고, 또 디램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낸드 쪽에 대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100%의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2분기 때도 뭐 20% 정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20%에서 30% 정도 예상이 됐었던 디램 가격의 상승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램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낸드의 가격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작년 3분기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씩 올라오던 게 한 5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장률 자체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도 보시는데, 저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2분기와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ETF 출시가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ETF 시장에 대해서 ETF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7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34배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나왔었던 자료인데, 우리가 어쨌든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로 반도체를 사고 나면 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 같은 경우는 종목을 매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고, 반대급부로 이제 인버스도 이번에 상장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주가가 내려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날 것이고, 다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안 좋은 업황이 좋아지고
되고요. 좋은 업황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분석은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ETF 상장은 반도체의 변동성을 키워주지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더 기폭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업황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는 하락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요거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환율 시장을 가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삼성전자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죠. 아까 전에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파운드리 쪽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거는 사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것처럼 전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다른 기업을 여쭤보신다면 무엇이 명확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절반씩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TC본더 시장 지배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하나 세미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노트북이라도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추후에 이제 HBM4로 넘어가고 4E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본딩 장비들에 대한 수주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미 반도체가 과연 가만히 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TC본더 쪽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시장에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전 전반적으로 이 부분 역시도 HBM이라든지 메모리 업황 자체가 어떻게 꺾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타겟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업종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올해 3분기, 4분기 때 AI 쪽에 대한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현재의 메모리 업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전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 지배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만 시장에 대한 AI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관심도가 아니라 정확히 이제 캐펙스 투자 자체가 많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지금 오늘 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2026년도 4분기라든지 2027년도 하반기에 대해서 캐펙스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지금 4월 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업황 자체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지배력은 뛰어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8인치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단가 인상 흐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좀 변동성이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납품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래됐었던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왜냐라고 한다면 이제 DB하이텍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파운드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단 공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단 공정이 아닌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AI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예전에 HBM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DRAM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CPU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늦게나마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뭐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8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10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만 원 선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주 흐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엔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다 AI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크게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 이게 예전에는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는 에너지 안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LNG 추진선이나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거, 결국엔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원래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이죠.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군함이 굉장히 적고 추가적으로 조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앞서서 여기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LNG와 군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상한가에 들어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핀란드의 바르질라라고 하는 그 엔진을 만드는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에 발전용으로 이제 요 엔진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속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2중 엔진 그리고 뭐 4중 엔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4중 엔진이 4행정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속 엔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발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핀란드 기업들이 먼저 납품을 했고 얼마 전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에 이 엔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 AI 데이터 센터에 발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발전기로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라든지 PBR을 계산을 할 때 그 멀티플에 대한 밸류를 일반적인 조선업체들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핀란드의 바르질라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30배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밸류를 멀티플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LNG 쪽이라든지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던 LNG 선박이 37척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조가 완벽하게 된 건지 이제 발주가 들어온 건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1년 동안 37척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동안 지금 35척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발주인지 건조인지는 명확치가 않은데 물량 자체를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본다면 작년 1년 내내 37척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만에 35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업단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군함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과정에서 엔진 사업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멀티플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조선주는 약간 이제 목까지 차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주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조선업종은 전 좀 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밸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거나 내가 오히려 좀 변동성은 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포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엔진, 기자재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엔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TX 엔진. 근데 이건 이제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 언급드리긴 좀 어렵고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HD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린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량이 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뭐 LNG라든지 뭐 특수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를 잘 영위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HD 현대중공업을 여전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조선 엔진, 조선 기자재 전부 다 합쳐가지고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KSP라든지 KF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상태고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LNG 쪽에서 이제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재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LNG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과도 연관 지을 수가 있지만 지금 중동 쪽에서 재건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LNG 본행제보다는 피팅 밸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행제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 피팅 밸브 쪽 같은 경우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선 쪽, 조선 LNG 쪽에 대한 모멘텀과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뭐 보니까 엔진 기자재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다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관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진 쪽이 가장 탄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